아, 맙소사. 어느 날부턴가 발톱이 이상해졌다고요? 색깔도 변하고 두꺼워지고 심지어 부스러지기까지 한다고요? 생각만 해도 간지럽고 찝찝한데요. 혹시 발톱 무좀 너 맞지? 오늘은 이 발톱 무좀에 대해서 아주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톱 무좀이 뭔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까지. 자, 그럼 발톱 무좀 완전 정복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발톱 무좀, 넌 대체 뭐냐? 발톱 무좀은요, 쉽게 말해 발톱에 곰팡이가 핀 거예요. 곰팡이는 습하고 따뜻한 환경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우리의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으니 곰팡이가 살기 딱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곰팡이는 발톱의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을 먹고 살면서 발톱을 망가뜨립니다. 아휴, 생각만 해도 징그럽네요. 그런데 이 곰팡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피부사상균, 효모균, 비피부사상균 등등 발톱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는다고 하니 정말 다양하죠? 이 곰팡이들은 발톱 속으로 파고들어 발톱을 변색시키고 두껍게 만들고 결국에는 부스러지게 만들어요. 특히 발톱 무좀은 전염성이 강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옮길 수 있으니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발톱 무좀, 왜 나한테 왔니? 발톱 무좀은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 있어요. 대표적인 원인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볼까요? 무좀 환자와의 접촉, 무좀 환자와 수건이나 발수건을 같이 쓰거나 찜질방이나 수영장에서 맨발로 다니는 경우 곰팡이에 감염될 확률이 높아져요. 에이, 조심해야겠죠? 특히 발에 습기가 많은 상태에서 곰팡이균에 노출되면 감염될 위험이 더욱 커진답니다. 곰팡이균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무좀 환자와의 직접적인 피부 접촉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한 물건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발에 땀이 많은 경우 땀이 많이 나면 발이 축축해지고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돼요. 땀쟁이 여러분, 통풍 잘 되는 신발을 신는 게 중요해요.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발을 자주 씻고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땀 흡수가 잘 되는 양말을 신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발에 땀이 차는 환경을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곰팡이 감염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꽉 끼는 신발, 발가락이 조이는 신발을 신으면 발톱에 자극이 가고 곰팡이가 침투하기 쉬워져요. 패션도 좋지만 발 건강도 챙겨야죠. 꽉 끼는 신발은 발톱뿐만 아니라 발 전체의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발톱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면 발톱이 변형될 수도 있고 혈액순환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발을 고를 때는 발가락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톱 손상, 발톱에 상처가 나거나 발톱이 뽑히는 등 손상이 있으면 곰팡이가 침투하기 쉬워요. 발톱, 소중히 다뤄주세요. 발톱 손상은 곰팡이 감염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발톱이 손상되면 곰팡이가 침투하기 쉬운 틈이 생기기 때문이죠. 따라서 발톱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톱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소독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발톱을 너무 짧게 깎거나 무리하게 깎는 경우에도 발톱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면역력 저하, 면역력이 떨어지면 곰팡이 감염에 취약해져요. 스트레스, 과로, 불규칙한 식습관 등은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주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곰팡이와 같은 외부 침입자에 대한 방어 능력이 약해집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단,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톱무좀 증상은 뭐임? 발톱무좀은요,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발톱 변색, 발톱이 하얗게, 노랗게, 갈색으로 변색됩니다. 심하면 검은색으로 변하기도 해요. 발톱 변색은 발톱무좀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입니다. 곰팡이가 발톱 속에서 번식하면서 발톱의 색깔을 변하게 만드는 것이죠. 초기에는 발톱의 일부만 변색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 발톱으로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발톱 두꺼워짐, 발톱이 두꺼워지고 울퉁불퉁해져요. 마치 코끼리 발톱 같다고나 할까요? 발톱이 두꺼워지는 현상은 곰팡이가 발톱을 파고들면서 발톱의 구조를 파괴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발톱이 두꺼워지면 신발을 신을 때 불편함을 느끼거나 통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발톱 변형, 발톱 모양이 찌그러지거나 휘어집니다. 아, 보기만 해도 답답하네요. 발톱이 변형되는 것은 곰팡이 감염이 심하게 진행된 경우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발톱의 모양이 변형되면 미관상 보기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발톱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발톱 부스러짐, 발톱이 쉽게 부스러지고 떨어져 나가요. 상상하기도 싫다. 발톱이 부스러지는 현상은 곰팡이가 발톱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발톱이 부서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발톱이 부스러지면 발톱의 두께가 얇아지고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통증 심한 경우 발톱에 통증이 느껴질 수 있어요. 걷기조차 힘들 수도. 통증은 발톱무좀이 심해지면서 발톱 주변의 조직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통증이 심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악취, 곰팡이가 번식하면서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의액, 곰팡이는 습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번식하면서 악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발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의 경우 악취가 더욱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발톱무좀 치료는 어떻게? 발톱무좀 치료는요, 생각보다 끈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완치가 가능하니까요. 발톱무좀 치료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 치료법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구 항진균제 먹는 약이에요. 곰팡이를 죽이는 약 성분이 몸 전체에 퍼져서 발톱무좀을 치료합니다. 하지만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을 받고 복용해야 해요. 경구 항진균제는 전신적으로 작용하여 발톱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곰팡이 감염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나 임산부, 수유부의 경우에는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간 기능 이상, 소화 불량,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국소 항진균제 바르는 약이에요. 발톱에 직접 발라서 곰팡이를 죽입니다. 비교적 안전하지만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발라야 해요. 국소 항진균제는 비교적 부작용이 적고 간 기능에 부담을 주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톱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에는 약물이 발톱 속으로 잘 침투하지 못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톱을 얇게 갈아낸 후 약을 바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레이저 치료, 레이저를 쏴서 곰팡이를 죽이는 방법이에요. 비교적 효과가 좋지만 비용이 좀 비싸다는 단점이. 레이저 치료는 곰팡이균을 직접적으로 파괴하여
발톱 무좀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치료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발톱 제거 심한 경우 발톱을 제거하고 새로운 발톱이 자라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엄청 아프겠죠? 발톱 제거는 곰팡이 감염이 심하게 진행되어 다른 치료법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발톱을 제거하면 발톱 무좀을 완치할 수 있지만 새로운 발톱이 자라는 동안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지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중요한 건 꾸준히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 기간은 발톱이 완전히 자라나는 데 걸리는 시간 약 6개월 1년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꾸준한 치료와 함께 발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곰팡이가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톱 무좀 예방은 어떻게? 발톱 무좀은요, 예방이 중요해요. 다음 방법들을 실천해서 발톱 무좀으로부터 발을 지켜내세요. 예방은 발톱 무좀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하여 발톱 무좀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을 깨끗하게 씻고 잘 말리기 발을 깨끗하게 씻고 특히 발가락 사이를 꼼꼼하게 말려주세요. 젖은 발은 곰팡이가 엄청 좋아하는 환경이거든요. 발을 씻을 때는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씻고 젖은 상태로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발가락 사이는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곳이므로 더욱 꼼꼼하게 말려주세요. 통풍 잘 되는 신발 신기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어서 발에 땀이 차지 않도록 해주세요. 운동화는 자주 빨아주는 게 좋겠죠?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은 발에 땀이 차는 것을 막아 곰팡이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또한 운동화는 땀과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우므로 자주 빨아주고 햇볕에 말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양말 자주 갈아 신기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양말을 신고 땀이 많이 나면 자주 갈아 신어주세요. 땀 흡수가 잘 되는 면 양말은 발에 땀이 차는 것을 막아 곰팡이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땀이 많이 나는 경우에는 양말을 자주 갈아 신어 발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용시설 이용 시 주의 찜질방, 수영장 등 공용시설을 이용할 때는 슬리퍼를 착용하고 맨발로 다니는 것을 피해주세요. 공용시설은 곰팡이균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므로 슬리퍼를 착용하여 발을 보호하고 맨발로 다니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발톱 관리 발톱을 짧게 깎고 발톱 깎기와 손톱 깎기는 개인용으로 사용하세요. 발톱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중요해요. 발톱을 너무 짧게 깎으면 발톱이 피부 속으로 파고들어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톱 깎기와 손톱 깎기는 개인용으로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곰팡이균이 옮겨지는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면역력 관리, 스트레스 해소,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등으로 면역력을 강화하세요. 건강한 생활 습관이 발톱 무좀 예방의 핵심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곰팡이 감염에 취약해지므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자, 오늘은 발톱 무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발톱 무좀 생각보다 무섭지 않죠? 미리 예방하고 혹시 걸렸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해서 건강한 발톱, 예쁜 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발톱 무좀은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지만 적절한 치료와 예방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발톱에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